시험 본 결과를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험을 너무 잘 봤어요. 이게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좀 의심을 했는데 그치 언니?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것보다도 강사님들이 잘 가르친 거야. 어쨌든 지난번 시험을 16명 봤어요. 16명 봤는데 16명이 100% 다 합격했습니다. 박수! 그리고 최고 득점자가 동점 2명이 나왔어요. 이게 98점 나왔는데요. 98점 맞기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한 30명씩 해서 한 10번 정도 하면은 98점 정도 나오는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16명 중에서 98점이 2명이 나왔어요. 2명이 정학모님, 이미래님, 두 분이서 최고 점수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분한테는 심화과정 그 마지막 날 제가 또 마지막 날 와요. 그때 왔을 때 우리 협회 이 수석하신 분들은 꼭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물 마지막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드리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심화과정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심화과정이라고 여기서 이제 시니어 클럽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사과정이에요. 강사. 지난번 자격증과정은 이제 기본과정을 공부한 거고 그 기본과정 공부한 내용 가지고 강사 활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지식을 습득했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강의하는 스킬, 강의하는 테크닉, 강의하는 기술 그런 걸 배우는 시간이 24시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기본 과정보다 이 심화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말각국이 여기 협의회에서는 이제 1기, 2기 해서 지금 이제 3기가 나가는데 1기, 2기 분들이 대부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료해가지고 여기 임실 군내에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마을 이런 데 좀 찾아가시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도만 하는 걸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 그 덤으로 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잘 들으시라고요, 오늘요. 그거 다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루에 있잖아요. 어차피 가서 말각고기 뭐 마을에 가가지고 가서 강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루예요, 사실은. 그죠? 왔다 갔다 뺏기는 시간이 있지, 뭐 했지. 그런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아이디어 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임실만 해도 그래요. 여기 임실 3년 전에 우리 보고 45시간. 이 45시간이 뭐냐면은 기본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기본 과정 이걸 해달라고 딱 하면서 여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들은 여기 자체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전국 검색해보고 이렇게 보고 우리 협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검증해 보니까 여기 공신력 있고 괜찮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좋다. 제가 직접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냐 그러면은요. 하루에 1시간 내지 길으면 2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1시간이나 2시간 해달라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이 얼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뭐 예산은 뭐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렇게 했을 때요. 임실에 있는 강사분들이 여기로 온다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이나 2시간 해도 뭐 10만 원, 15만 원 주면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임실에는 강사가 없습니다. 우리 강사가. 전국에 약 500명 정도 있는데 대전서 가야 되고 서울서 가야 되고 그리고 대충 하는 강사는 저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제대로 된 강사를 보내야 된다. 그리고 강의를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강의는 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읽지만 쓰려고 강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게 아주 입시하고 나면서 몸에 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하루에 5시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5시간 한다고 했더니요. 여기 주무관님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전화상으로 하는데 아유 노인네들을요. 식사 먹은 노인네들을 점심 먹고 1시부터 하는데 어떻게 5시간 하냐는 거예요. 막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5시간을 하되 다 들어봐라. 지루하거나 잠자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저는 돈 10원도 안 받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도 긴가민가 한 일주일 싸웠어. 일주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할 테니까 최소한도 하루에 60만 원은 우리한테 줘라. 그럼 그렇게 줄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다 보니까 5시간 한 거예요. 근데 5시간을 한 선생님이 와서 5시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강사를 보고 여기 배정해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지루하지 않게 잘하겠지만은 정말 신경 써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첫 강의를 제대로 1기 때 잘하면은 2기 때 3기 때 감동받으면 우리한테 또 올 거고 여러분들 강사들이 가서 망쳐놓으면은 2번 다시 우리 안 부를 거다. 안전교육이 특징이 그거라겠죠. 반복.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님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45시간 마지막 수료하는 날 제가 여기를 와가지고 시험을 보고 좋았던 설문지 좋았던 강사 이름 쓰라고 했더니 뭐라고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다 좋았는데요 그러더라고. 다 웅성웅성 그래요. 그러면 다 좋았으면 다 좋은 이름을 쫙 써놓고 실판에다가 다 좋았으면 다 좋은 이름 쓰세요. 그랬더니 이분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왜 있잖아 거기 매 시간마다 옷 갈아입고 온 사람 있잖아. 너는 그것도 몰랐어요. 고영아 강사라고 천안서 오신 분인데 그분은요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 가서 옷 5벌 가지고 와서 매 시간마다 옷 갈아입고 와서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안 왔는데. 네, 이번에는 안 왔는데 그런 정도라니까요.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난 2회 때 왔을 때는 이규준 강사님이라고 그분은 이렇게 있다고 남자분인데요. 매 시간마다 넥타이를 갈아 끼고 왔대요. 넥타이를요. 바꿔 끼고 왔는데 수강생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더래. 넥타이를 바꾸냐 안 바꾸냐 모르더라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대충 보면 안 돼요. 강사 이거 할 때도요 그 다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근데 나는 이거 넥타이를 5번 갈아 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다 나중에서 이제 대전서 만나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회장님 사실은 제가 뭐 옷까지 다 갈아끼는 그래가지고 넥타이는 제가 4개인가 가지고 가서요 이거 매 시간마다 갈아꼈는데요 그거 알아주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무지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제 수준에 맞추려면요 맞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살려야 제가 살으니까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강사분들을 제대로 살려야만이 제가 산다니까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편한 보직으로 있었을 거예요. 이 군생활 하신 분들 보면은 제가 070이라고 암호병을 했어요. 암호병.
070 이 주특기가 번호가 070이에요. 근데 갔다 오신 분은 대충 알 거예요. 통신병들이 무선으로 뚜뚜뚜뚜뚜 하면 이제 숫자로 적어와요. 그럼 숫자로 적어오면 그것을 우리 말로 바꾸는 사람. 예? 그게 암호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간첩들이 가장 제일 먼저 체포하고 제일 먼저 잡아가는 사람이 암호병을 잡아가요. 암호병을. 왜냐하면은 그 사람 잡아가지고 통신 모르스보로 막 난수표로 돌아다니는 뭐 해가지고 번호 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이 번호를 우리말로 해석하는 게 어렵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은 부대가 어디로 이동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전부 군사 비밀을 다 취급하기 때문에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안 업무 시행 규칙에 외곽 근무나 불침번이나 이 근무를 못 쓰도록 돼 있어요. 암호병은. 아니 군대에서 불침번 안 쓰고 외곽 근무 안 쓰면 땡이지 뭘. 맞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느냐? 빵카에 근무해요. 이런 후방. 제가 부산서 근무했는데요. 부산서도 부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부대 일반 사무실에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 빵카에다가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물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의장을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헌병들이 이 단독군장이라고 그러는데 헌병들이 딱 해서요. 그것도 복초라고 그래요. 양쪽에 딱 서가지고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벙커 안에는 암호병하고 암호병이 많아야 사단이라고 해야 2명 3명이에요. 그리고 부대장하고 암호 장교위에는 거기는 들어오질 못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후방이니까 할 일이 전통 내려오는 게 거의 없어요. 있으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암고대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르신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깜깜한데서 간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암고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암고가 매일 바뀌거든. 암고가 매일 바뀌고 거북이다 그러면 거북이. 이게 이제 매일 전통이 내려와서 암고가 뭔지를 우리가 해석해서 그걸 전달해 가지고 그 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5분에서 7분, 8분만 일하면 24시간 동안 터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군대 가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워낙 바쁘게 생활한 사람이라서 내가 못 해본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0가지를 군대에 있을 때 다 하고 온다 해가지고 내가 10가지를 다 적어가지고 그 10가지 중에서 딱 하나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하나 못하고 온 게 그림 그리는 걸 못하고 왔어요. 2질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만 제가 안고 나머지 9가지는 다 3년 동안에 34개월 근무하면서 내가 다 하고 오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를 내가 많이 하겠다. 독서.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근데 그 책 우리가 그때 책 읽을 때는 주로 무슨 뭐 명상록, 아울리로서의 명상록, 뭐 무슨 뭐 카네기의 인생론, 뭐 이런 걸 굉장히 전지훈련도 그때 당시 우리 세대 당시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네기 인생론을요 15권짜리 두께가 이만해요. 15권짜리를요 제가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10번 이상.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10번 이상 읽었는데 그 카네기 인생론을 10번 읽은 내용을 제가 딱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인생론을요 딱 하나로 줄인다고 그러면 뭐냐? The people.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the people. 그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저 국회의원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다른 사람이 찍어줘서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모든 성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요 상대방이 인정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카네기 인생론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other people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해보니까요. 이런 것도 해보니까 자 사단법인 국민안전국회라는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하고 뭔다 하더라도요 제가 모든 강의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작년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37,000명을 했어요 우리가. 안전교육을 한 사람을 37,000명 했는데 제가 37,000명 17개 시군 뭐 공공기관 단체 도청 시청 이런 데서 오는 강의를 제가 다 다닐 수 있냐고요. 못 다녀요. 저는 한계가 있어요. 못 다닙니다. 저는 이게 찾아간 안전교육 그런 데는 또요. 저는 한 번도 찾아간 안전교육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거기 돈이 굉장히 많아도 저는 안 갑니다. 왜? 전부 강사들한테 쉬어하려고 저는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옆에 경산이라는 데가 하루 가가지고 100만 5천 원씩을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강의 배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한 3번씩만 배정해서 한 4주만 나가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죠? 1200만 원 내가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거기 가서 배정해서 내가 강의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않고 이제 이런 도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위탁 받아가지고, 그죠? 이건 이제 위탁교육이란 말이죠. 뭐 5시간, 6시간 하는 게 이렇게 많은 시간에 위탁 받아서 하는 데는 얼마 전에도 경북 김천대학교라고 있어요. 김천에 가면은 김천대학교. 그 대학교 방사선과 학생들한테 이 재난안전조사 과정을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해서 그런 위탁받아서 갔어요. 그때는 또 내가 개강 때 가가지고 첫 강의하고 또 마지막 수료식 때 가서 마무리하고 이런 것은 제가 가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일반 강의는 제가 아무리 그게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자 얼마 전에도 여기도 완주군 여기 전라북도 완주군 그 그램핑장에서 한국 전기안전공사 45분 수업 2시간 하고 2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 걸 왜 내가 남 줍니까? 지가 갔다 오면 되지. 그죠? 그런 거 안 가요 저는요. 전부 강사들한테 쉬어합니다. 강사들한테. 예.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강사분들이 가셔서 정말 지난번 와서 얘기했죠. 처음에 만족 경영했다가 감동 경영했다가 그 다음에 졸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 설명 안 했어요? 했죠? 이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가서 잘했구나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감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강사를 또 부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야 우리 협회가 제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강사분이 가가지고 속된 말로 죽 썼다. 뭔가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그분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이라는 걸 않는 거고 정말 철저하게 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임실이지만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은 임실에서 저희 협회 정도 만난 게요 정말 이건 인생에 채울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협회가 사단법인이 전국에 몇만 개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만났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번 우리 자격증 받을 때 교재도 봤죠. 교재. 그죠? 교재 실버 안전과 자격증까지 교재 봤잖아요. 어떻게 잘못 전달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8년 동안 칼라로 인쇄한 적은 지금 딱 한 번입니다. 칼라로 인쇄한 적은. 그리고 그것도 그냥 서술형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책처럼 이렇게 서술형으로 다 써놨으면요 여러분들 책이 지금 저게 약 300페이지 조금 안 됐을 거예요. 300쪽이 조금 안 됐는데 저거 서술형으로 쓰면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2만원께 돼야 돼요. 그것을 요점 정리해서 딱 엑스만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강사과정도요. 강사과정도 제가 입시학원을 15년 해봤고 또 전국 중고등학교 애들을 15년 동안 프랜차이즈로 전국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교육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강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요 여러분 여기 강사 역량 교재돼 가지고 이 안에 엑셀을 또 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풀어서 쓰면 있잖아요 동아전과만은 이런 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이.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그냥 여기
목차만 보더라도요, 목차만 읽어봐도요, 이야, 이런 걸 배운다니 그런 말이 나올 겁니다. 물론 다른데 강사 활동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요 더 감동하죠. 여러분들 강사 활동 안 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되나 보다지만은 강사 활동을 10년 15년씩 하신 분들이 이거 보면요 입을 못 다물어요. 입을 못 다물어요. 이게 그런 과정이에요. 이게 그런 과정. 물론 이 강사 과정도 제대로 하려면 한 100시간은 해야 돼요. 100시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속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4시간이죠. 지금. 그죠? 월화에서 6, 그죠? 4시간씩 6번이니까 24시간 갖고 이 과정을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그 시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정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들으셔서 정말 명강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금 언급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심화과정까지 해가지고 수료하게 되면은 가서 그냥 여기 마을학교협의회에서 어디 마을회관 가세요, 어디 마을회관 가세요 해서 그냥 정해주면 거기 가서 한두 시간 그냥 강의 온다는 그 정도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저에게는 뭘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과정 끝나서 제대로 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설명은 대충 들었어요. 한번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2시간을 내려는 것도 아니고 50분 수업하고 성인들한테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그럼 2시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배정한다 그러면 40분 수업이 40분 수업. 이게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쉬는 거죠. 일단은 오전에 제가 2시간을 가정해요. 오전에 이렇게 오전. 그럼 12시부터 이제 1시까지는 여기는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식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1시부터 또 3시까지 2시간을 또 그 근처에다 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임실에 배정해도 점심 먹는데 뭐 한 30분이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막 못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밥 사가지고요. 차 운전하면서 김밥 먹으면서 갑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때로는요. 굶기도 해요. 그래도 안 피곤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2시간 끝나면 1시부터 3시까지니까 3시부터 4시까지는요. 여기는 또 1시간 동안 쉬는 거예요. 쉬면서 또 다른 데 이동하는 거예요. 그 근처로. 그 여기 가서 4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 50분에 끝나요. 그러면은 하루에 3군데를 가가지고 2시간씩 6시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노인정만 3군데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고 노인정하고 이렇게 2군데를 3번을 가는데 노인정 1군데 그 다음에 학교 2군데 학교 1군데 노인정 2군데 이건 이제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가면은 예를 들어서 학교 3군데 간다 그러면은 이 강의는 내용이 똑같이 하면 돼요. 학교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강의하는 데는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그런데 한두 번, 두세 번 다니다 보면은 진짜 PPT 안 띄워놓고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 강의가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강의해서 하면은 제가 강사료는 시간당 50분이나 40분 시간당 10만 원 밑에는 한 번도 배정해 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 밑에는 배정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임시 신협 과정은 지금 그게 그만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이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런 걸 떠나서 강사비를 떠나서 또 우리 실적도 있는 거고 좋은 역할을 한다 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할 때는 10만 원 밑에는 절대 제가 배정을 안 씁니다. 그러면 10만 원씩만 해도 6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에서 6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군구 예산에 따라서
제일 적은 데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하루에. 그 다음에 69만 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경기도 가평군이 끝났는데 그 가평군이 세 군데 가서 하루 딱 69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72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4만 원짜리가 있고, 90만 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받은 게 100만 5천 원까지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약간 특수한 경우고, 여기까지는 거의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데요. 90만 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해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50군데를 가서 해야 되는데, 멀으면은 제가 그 주무관한테 여기 멀기 때문에 50군데 갈 걸 40군데로 딱 가는 걸로 잡고 10군데 가는 돈을 더 강사들한테 배정을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예. 그래서 하루에 가서 이만큼씩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다 해놓고 그냥 이 근처에서 그냥 가서 하루 그 조금 가서 뭐 한두 시간 가서 하고 그러는 걸로 택하지 말라면 그건 기본으로 하시고, 그죠? 기본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요. 이것도 자, 만약에 지금 어디 걸 하고, 오늘 또 이제 경기도 부천시를 갔어요. 지금 부천을 가고 이제 상주, 경북 상주도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부천이다. 그럼 부천시를 간다 그러면은 거기 이제 총 60군데를 한다. 60군데, 60기관이죠. 기관, 60기관. 60기관이면 2시간씩 해서 120시간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네. 12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을 하니까 강사를 내가 여기다가 20명 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강사를 20명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임실에서 뭐 한두 명, 뭐 전주에서 한두 명, 뭐 서울에서 한두 명, 뭐 이렇게 해서 강사 배정을 20명을 딱 하는 거예요. 20명을. 그러니까 하루 가는 거죠. 하루. 한 사람당 하루 가서 6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명이 배정되는 거예요. 그럼 20명이 배정되면 이 20명을 내가 여기다가 부천방 이렇게 해가지고 톡방을 하나 만들어요. 부천방. 그렇게 해서 배정된 강사 이름을 거기서 다 제가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명이 부천 강사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직원한테 우리 담당 직원한테 제가 그 방에 우리 직원을 초청해요. 초청해갖고 그 직원 보고 이제 날짜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이 7월 8일인데 자, 7월 9일 날 부천을 갈 강사를 찾는데 이 20명 중에서요. 맨 첫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권혜양님, 자, 권혜양 강사님, 저 9일날 부천 가는 시간 괜찮습니까? 했더니 권혜양님이 내일은 내가 9일날은 내가 병원 예약을 해놨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날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이. 우리 박영자 강사님 9일날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박영자 강사님도 안 된다네. 그러면 또 그 다음 분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고태상 강사님 어떠세요? 9일날 괜찮은데요? 그러면 9일날 딱 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0일날 할 때 여기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또 전화해서 10일날 걸리면 하는 거고 안 걸리면 계속. 그러니까 여기 20명이 무조건 한 번 가게끔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출퇴근하는 사람도요. 월차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 쉰다고 휴가 내놓고 저기를 갔다 온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런 방식으로 짜져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부천방만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 또 안성시 방도 있어요. 안성시.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공주시가 지금 3년째 우리 보고 또 해달라고 해서 또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공주방은 내가 시간 없어가지고 인원을 공주방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공주방을 못 만들었더니 지난 목요일 날인가 못 만들었더니 어떤 분 저 천안에 있는 분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공주방 다 배정한 것 같은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저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러고 전화 왔더라고. 근데 아직 공주방 안 만들었다니까?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저걸 만들어야 이제 그때서부터 진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부천방도 있고 안선방도 있고 공주방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60만 원씩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사주니까 그죠? 사주니까 한 번씩만 간다 해도 사료금입서 240만 원 벌지 않겠냐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뭐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출근해서 퇴근까지 죽어라고 해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찾으란 말이죠. 이런 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는 전부 다 나이가 많고 뭐 이제 인생 거의 뭐 뒤안길에 있고 뭐 끝난 거 아니냐 생각하지만요, 제가 봐서는 여기요 전부 아가씨더라고요. 청년하고만 앉아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부터 빨리 깨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천만입니다. 여기 윤선병 강사님이라고 하셨죠? 첫날 오신 거예요? 예, 윤선병 강사님이요? 그분 52년생이에요. 52년생이라고요. 여기 저 만난 지 1년이 안 됐는데 얼마 전에도 와서 그래요. 피부가 살아나고요. 정신이 살아나고요. 막 기뻐서요. 막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와서도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이게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고 전국 다니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진삼문 교수님도 오셨는데 이분 연세가 꽤 됐어요. 전북대학교 인문학과 독일어 교수하시다가 퇴임해가지고 지금 박사님이세요. 저기 일본 독일에서 유학 가셔서 독일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자, 전북대학 교수. 이분 만났는데 지금 몇 개월 안 돼요. 제가 전주 가서 강의하는데 우리 전주 지부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수님이라고 해서 이거 안 듣는다고 하는데 한번 듣고 오전만 듣고 그냥 가신다는데, 제가 그때 오후 1시부터 강의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회장님 오시니까 회장님 강의만 듣고 가라고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속된 말로 좀 꼬셔가지고 지금 붙잡아 놓은 분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샥 뒷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냥 가시기 놔두지 그랬어요. 가시면 그래서 그랬어요. 가시면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내가 다 그랬어요 진짜.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내가 그랬다니까요. 죄송한데 그때 이제 안 보이니까 그지? 그러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제가 안 쉬고 끝까지 하는데 나한테 미리 중간에 10분만 쉬어달라고 하더라고요. 10분만. 그래서 이제 또 안 쉬고 하니까 뒤에서 이렇게 뭐 쪽지 들고 보여주더라고요. 10분 쉬었어요. 10분 쉬고 차 마시려고 나왔더니 그때 딱 오시더니 그냥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정말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셔가지고 지금 아주 여기 내리 5과목 다. 내리 5과목 쫙 펴시고 대전 와서 강사 오디션 보고 강사 되셔서 오늘 또 전주에서 지금 오신다 소리 내가 못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청강 오신 거예요. 청강이요. 이렇게 부지런 떨어야 돼요. 청강 온 게 뭐냐면은 자꾸 배워야 되니까, 내가 알아야 되니까. 집에서 비 온다고 베란다에서 뭐 집에서 커피 한 잔 먹고 비 오는구나 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부지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그래서 지난번 와서도 제가 6개월만 딱 전념 한번 해봐라. 여러분들 60년 인생, 70년 인생이 필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괜찮은 방법이구나 하는데, 저걸 생각해내는 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방법을 하고 제가 지금 전국의 시군구에다가 정책 제안을 다 해서 지금도 계속 문의가 오는 거예요. 문의가 와서 돈 많이 안 되는 건 협상 안 해요. 저는요. 딱 끝나버려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북에도 이제 전주 쪽에 나간 지가 우리 지부 나간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벌써 전라북도 전북 자치도인가? 특별자치도. 네, 전북 특별자치도 그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전북 교육청, 교육청 교육감님 그런 쪽에 이미 제가 정책 대안을 다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도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미팅 약속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만약에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요, 전북에 내년도에 거기 만약 한다고 그러면은 한 2,000강 정도가 나옵니다. 전라북도에서만 2,000강. 놀라지도 않네. 2,000강이 얼마만큼인지 상상이 안 되죠? 네. 한 2,000강, 1,800에서 2,000강 정도 나옵니다. 또 교육청에서만 한다라도 한 1,200강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서울 사람, 다 대전 사람, 천안 막 이런 데서 가서 들어가야 돼요. 왜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 저기 임시라든지 그다음에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 강사 배출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다 넣고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을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서 이게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가지고 제가 발 동동동동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쪽에 도전하셔서 이번 강사과정 24시간 잘 들으셔가지고 제대로 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세세히 하나하나 다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한국 전기안전공사라는 데를 저는 몰라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교육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은 뿐만 아니라 저렇게 공사 같은데, 그 다음에 기업체 같은데, 단체 같은데 이런 데가 전부 안전교육 하도록,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가에서 다 의무화 시켜놔가지고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요.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하긴 하게 되겠는데 이 담당관이 안전교육을 어디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쳐요. 그냥 안전교육 안전 이렇게 쳐봅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는 교육기관이 쫙 뜨죠. 뜨는데요, 우리는 거기다 돈 주고 광고 보는 것도 아니고 광고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자리에 안 떠요. 앞에 자리에 사람은 이렇게 돈 줘야 앞에 자리에 뜬다고 들어요. 이렇게요. 딱 검색하면은 검색어가 순위가 우리는 밀려요. 그래가지고 막 2번, 3번 클릭해야만이 나올 수 있는 저 뒷쯤에 나와요. 그 뒷쯤에 나와도 우리 협회 탁 클릭만 하면은 100% 우리한테 옵니다. 왜? 우리 협회 클릭 딱 하면은 홈페이지로 연결돼 가지고 홈페이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그동안 강의한 자료, 그 다음에 강의 간 사진 이런 게 아주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협회는 다른 사단법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법인이란 말이죠. 근데 행정안전부 장관법인도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 또 법인은 또 여러분한테 처음 밝히는데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지정 공익법인 단체로 또 지정을 받았어요. 이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놓은 게 뭐 때문에 받았냐 그러면은 대한적시조사하고 똑같은데 우리 법인이 똑같은 법인인데 그 법인은 내가 2018년도에 똑같은 법인인지를 내가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대한적시조사 그러면 뭐 정부 출연기관이나 막 이런 공공성 있는 그런 정부 어떤 하부 조직인 줄 알았거든요. 대한적시조사가 아니에요.
거기도 알고 보니까 내가 2018년도에 알았는데 사단법인 대한저급사예요. 정확한 명칭이. 그거 내가 너무 무식했던 거예요. 내가 이날 먹도록 2018년도까지 내가 그렇게 몰랐단 말이지. 근데 보니까 홈페이지 여러분 들어가면 보세요. 봤더니 사단법인 대한저급사. 근데 이 법인은 어디 장관법이냐면 옛날에 70년이 넘었어요. 10여 년 전 보사부 장관 법인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법인입니다. 지금요. 이제 바뀌어서. 그러면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장관도 서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는 서열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더 거기보다 더 좋은 법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한저급사는 뭐가 있냐면은 매년 지로 발송하잖아요. 11월, 12월달 되면은 저급자 회비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보다 우리가 더 좋은 법이니까 우리도 그걸 할 수 있겠구나. 전 국민 상대로 해가지고 나도 지로 발송해서 기금으로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똑같은 거니까. 근데 알아봤더니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건 별도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지 그럼. 그래서 이제 내가 서류 준비만 3개월 걸렸습니다. 서류 준비. 3개월 걸려가지고 기획재정부로 직접 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행안부에다 넣어가지고 행안부 장관이 그거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거기를 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이상 없으면은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추천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게 내주는 거더라고요. 되게 복잡합니다. 뭐 복잡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40년을 내다보고 한 건데, 그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 안 되면 후년에 하고, 아직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요. 3월 달에 신청했는데 9월 17일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단체 지정이 딱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지정 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협회 홈페이지 안 들어가 봤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시니어 과정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부터 와서 한 거요. 지금요 일주일 간격으로요. 전부 갤러리에 지금 여러분들 사진 그거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요. 수백, 천 개 행사한 내용들이 다 있거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걸요. 갤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이제 해서 저도 기부금 내라고 지금 전 국민한테 지로를 보낼 만한 여건을 다 갖춰놨는데 내가 왜 안 넣냐 그러면은 자 지금 그런 걸 어느 날 봤더니 안전 예방 정책기금 뭐 10,000원씩 내라고 지로가 왔는데 봤더니 이거 어디서 왔나 봤더니 국민다안전교육회야. 국민다안전교육회가 뭐 하는 곳이야? 알아 몰라 일반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죠. 그래서 제가 10년 앞으로 2년쯤 후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협회가 전국에 엄청 알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가 뭐 하는지를 얼마만큼 좋은 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전 국민들한테 그때 기금 지루용지 발송해버리면은 우리한테 수백억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런 것만 생각해도 저는 막 흥분이 돼요. 흥분이 분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저급사하고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가 2018년도에 대한저급사라는 데서 70년 동안 우리나라 독점했구나. 거기 말고는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안전히 이렇게 하는 데가 70년 동안 독점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막 몇 년 전에 돈잔치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걸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저도 매달 빠져나가도록 돼 있는 온라인으로 빠져나가 그때 그 감사 결과 그거 보고는 제가 중단했습니다. 그때 중단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돈이 그냥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 대한적십사사는 최고 우두머리를 총재라고 그래요. 총재. 명칭이. 그런데 저는 총재란 말이 싫어요. 싫어서 저는 중앙회장이라고 했거든요.
중앙 전체 중앙회장이다. 그래서 우리 편제는 중앙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저 대한제국사가 총재로 가려면은요, 최소한도 국무총리 정도는 해야 그 자리 갑니다. 지금 그 정도로 위상이 있게 지금 돼 있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응? 그런데 저기 내가 10년 이내에 2018년도 그걸 알고 10년 이내에 그 대한제국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내가 협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내에 견줄 수 있는 데를 만들겠는데 이미 2018년도에 제가 알아가지고 지금 6년도 안 된, 5년도 안 됐는데 지금은 거기를 저는 경쟁 상대로 여기질 않습니다. 대한제국사는요. 건방진 얘기 같지만요. 뭐 때문에 그러냐? 대한제국사라는 데하고 우리하고는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안전은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겠어요? 예방. 예방이에요, 예방. 두 번째가 뭐예요? 대응. 그죠?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2차 사고 이런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난번 배운 책 중에서도요, 크게 대분하면은, 크게 분류하면은 예방과 대응과 그 다음에 복구예요. 그래서 저는 예방 쪽에 99%를 여기에다가 다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예방 쪽에 무조건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사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서 홈페이지 한번 훑어보세요. 전부 99가 다 되냐면 복구 쪽에 있어요. 복구 쪽이에요. 이거 완전히 전 근대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암병 같은 거 이렇게 병이 안 났는데도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시키죠. 돈 들여가면서. 뭐 때문에 그래요? 예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다른 분야도 아니고 안전만큼은 예방이 이건 최고입니다. 예방이 가야 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설립할 당시부터 내 머릿속에는 온통 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가예요. 자, 안전교육이 안전이 뭔지를 알으셔가지고 전문가 돼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안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방을 하고.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그걸 양성하는데 지금 대한제국사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해요. 한 개도 안 해요. 그 전에 저기만 했지.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 그것도 지금 발행 못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못 하게 돼 있어요. 심폐소생술 거기 뭐 한 2주 3주 듣고 33만 원인가 얼마 내고 나서 그냥 가서 8시간인가 9시간 받으면요 강사증을 줬어요. 심폐소생술 증을 줬다고요. 안 됩니다. 지금요. 이거 안 되는데 벌써 5년 됐어요. 법상으로 못 합니다. 법상으로 못 해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돈은 되니까, 전국에서 돈이 되니까 그거에 돈 엄청 벌었죠. 엄청 벌었어요. 지금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렇다고 안전교육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거 해가지고 예방교육 하느냐?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예방, 대응, 복구인데 이 사람들은 복구가 99%예요. 복구가. 그러니까 산불 났다 그러면 가서 텐트 치고 밥부터 솥단지 걸고 밥부터 퍼주는 거예요. 대한제국사가 조끼 입고. 그러니까 홍보는 기가 막히지.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은 뭐 재난 사고 난 데는 전부 다 제국사가 가 있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좋은 일하고 엄청나게 하는 줄 알으니까 제국사 그러면은 국민들의 인식이 엄청 좋은 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보면 완전 꽝이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산불을 안 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나가지고 거기 가서 밥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안 나게 해야 된다니까. 재산 다 잃고 사람 잃고 죽었는데 가서 밥 해주면 뭐 할 거냐. 물론 복구도 안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복구도 해야 되죠. 복구도 해야 돼요. 예방 제일 우선. 저는 예방의 99%를 다 예방 활동가로서 예방을 하자 이거죠. 예방을. 그리고 만에 하나 또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잘해서 2차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나머지 막 수순에는 그걸 복구하는 쪽으로
사실은 복구는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요즘 우리나라 잘 살기 때문에 전국 기관 지자체에서 다 복구 다 해요. 그리고 복구할 돈도 지금 다 비축해 놨어요. 내가 엊그제 또 얘기했죠? 네. 비축한 몇천억씩 다 비축해 놨다니까. 그걸로 다 한다니까. 그런데 뭘 가가지고 쫓기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거 해주냐고요. 그거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한적립사사 총재로 내가 가 있다, 만약에 발령났다, 갔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 들어간 순간서부터 이거 다 바꿉니다. 대한적립사를 완전히 복구 위주가 아니라 예방 위주로 내가 싹 바꿉니다, 저거요. 그런데 거기에 국무총리 지낸 분들이 총재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안전 한자도 모르고 그냥 자리 차지하느라고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구인지 예방인지 어떤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띵가띵가 있고 돈만 갖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따로 협회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저기는 그런 것만 봐도 알잖아요. 자, 2018년도에 뭘 했냐 그러면은 2018년도에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게 이제 코로나 왔을 때인데 뭐를 받았냐면은 어린이 이용시설 종합 안전교육. 저번에 조금 언급했죠. 의무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합 안전 0세서부터 만 12살까지 전국에 한 100만 명 되는데 이게 매년 다 4시간씩 받아야 돼요. 4시간씩 봐야 되는데 이때 말이에요. 어린이 이용시설 종합 안전교육을 하시는 데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교육기관으로 어린이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정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참 이제 서류를 내죠. 이런 요건을 갖춰라 해가지고 뭐 사무실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강사는 어떻게 확보해야 되고 또 뭐 안전 장비는 뭐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거기서 다 안전 장비만 갖추려고 해도 한 5천만 원 들어요. 그리고 또 강의실도 하여튼 까다로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전교육기관으로 어린이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데 자 우리는 전국에 21군데가 받았어요. 우리 중앙에까지 22곳이죠. 그런데 대한적립사도 어린이 안전교육 하겠다고 지정을 받는데 거기는 전국에 9곳 받았다 이게 9곳. 9곳 받았어요. 우리는 22곳 받고요. 22곳 받고. 이것만 봐도 다르죠? 그런데요. 자, 저렇게 지정해 놓고는 행안부에서 어떤 공고가 떴냐 그러면은 어떤 공고가 떴냐면 자, 1년에 어린이 이용시설 종과자들 7,000명을 전국에 7,000명을 교육시키는데 22억이라는 돈이 떴어요. 22억을 행안부에서 받아가지고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000명을 교육시켜라 이거예요. 저거 하면 대박이죠. 그러니까 저건 100% 우리가 이건 최적이거든요. 뭐만 봐도 그러냐면은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못 하니까 어린이 이용시설 종과자 안전교육 지정받은 곳에서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2곳 받았으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를 줘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는 것보다 다른 데는 뭐 2곳, 3곳 받고 우리는 이만큼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이게 지정받은 데가 많은데 해야지. 만약에 자 경상도 김해에서 나 이거 받고 싶은데 김해에서 뭐 부산은 가까운가 어디 대구밖에 없어. 그럼 김해에서 대구까지 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또 이런 교육을 해봤기 때문에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이놈들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어디에 있냐면은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시에 있는데요. 서울서 심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까지 내가 갔어요. 가가지고 6군데가 붙었어. 6군데가 왔어. 그래서 심사위원들 7명 앞에서 이제 제안서를 크게 먼저 내고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5분 설명하고 또 질의응답을 받아요. 그 지하 가서 설명을 했어요. 아, 지하 가서 설명했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제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된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무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종사자가 아까 제가 1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얘들이 파악한 건 70만 명이에요. 70만 명입니다. 이게 22개 업종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77만 명으로 얘들이 딱 집계가 한 거예요. 나는 100만 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직률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몇 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해서 저는 100만 명 잡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 계산만 해가지고 얘들이 70만 명을 잡은 거야. 그러면 70만 명의 10%. 그죠? 10% 7만 명이죠? 그러니까 7만 명을 교육시켜라 이거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당 4만 원씩 받도록 돼 있어요. 그냥 그건 법은 아니고 1인당 4만 원씩 권장 가격 그래서 4만 원씩 받는 겁니다. 4만 원씩. 그러니까 여기다가 4만 원 그러면 4, 7, 28, 28억 정도 되는데 그냥 뚝 잘라서 22억에 공고를 붙인 거지. 그런데 저게 한 명씩 받으면 그렇지만은 한 번에 20명씩 놓고 하니까 저거 돈 대박 떨어지는 거예요. 22억짜리면은 최소한도 그냥 널널하게도 10억은 그냥 떨어지는 돈이란 말이야. 1년에 10억 떨어지면 한 달에 1억씩 떨어지는 꼴이 되잖아. 저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숨 걸었어요, 안 걸렸어요? 목숨 걸고 와서 제대로 와서 했단 말이야. 그러고 어떻게 그러냐? 내가 그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행안부에서 이렇게 2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만한 인원을 하라고는 이 이유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목적이 이게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그 업종이 굉장히 영세한 업종도 있겠죠. 엄청나게 막 몇백 명씩 하는 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의무교육해서 한 사람당 4만 원씩 내고 하라 원장 가게 이렇게 놨으니까 국민들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무교육 시켜놓고 돈 내고 지네들이 돈 내고 교육하는 그 반발심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약 10%는 돈 내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거 할 때 공고문을 붙일 때 나라고 그러면 공고문 붙이는 나라고 그러면 단서 조항에다 딱 넣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10명 미만인 곳만 할 것. 맞죠? 그 다음에 시군구 중에서 면 따위는 무조건 할 것.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7만 명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서울 사람만 해도 7만 명 금방 하거든. 그죠? 대전만 해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애들이 이렇다니까요. 이게 머리가요. 기본도 안 돼 있어요. 기본도. 맞잖아요.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나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다 그날은 9명이었네. 심사위원들이. 9명이서 되게 교수들이에요. 전국 교수들. 교수들이 다 내가 말하는 얘기가 끄떡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이거 할 때 전국에 21곳을 내줬으니까 전국에 골고루 그 다음에 나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는 걸 해봤기 때문에 시군구 읍 나는 큰 도시 같은데 제가 여기에 그렇게 규정은 안 돼 있지만은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10명 미만은 되만 일단은 우선을 해보고 나는 더 많은 쪽을 택하겠다니까 교수분들이 저한테 점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근데 이 나쁜 놈들이요. 안 아주 엉터리라니까요. 맞아요. 엉터리가 많아요. 왜냐면 잘 보세요. 아니 국민안전교육표를 지들이 한 번이나 들어봤냐고.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그죠?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 이게 무슨 개빼딱이야. 이런 협회가 뭐야. 우리 협회 현황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도 안 읽어봐요. 그러고는 대한적유사사? 그럼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잘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점수를 거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점사한테 우리가 깨졌습니다. 그 대한점사가 가져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려했냐면 딱 그랬어요. 대한점사에서 돈 반납한다. 절대 못 온다. 왜냐면은 저거 9군데 지정받아요. 7만 명을 어떻게 7만 명 여러분 계획표 짜보세요. 안 짜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쓰냐면 다른 데다 위탁할 수밖에 없지. 그지? 쉽게 해서 하청 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하청도 이용시설 총괄사 안전교육으로 다 지정받은 곳에서 하청 주면 좋은데 지정받기 어려우니까 지정받은 곳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데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 부실하죠. 그죠? 그리고 저 7만 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러? 아니나 달러? 우리한 게 일어났어. 그렇지. 우리 한 게 100% 일어나가지고 돈을 반납했습니다. 돈을 반납했어요. 진짜 이게요. 사실이에요. 돈을 반납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냥 고소한지 참기름 먹은 것처럼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화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벌써 1년 동안 그만큼 좋은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시기했잖아. 기회를 놓쳤잖아요.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해가세요? 네. 그런데요 그 다음 해에 참, 이 7천 명을요 2만 명 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2만 명. 2만 명이 44억으로 떴어요. 2만 명이 44억이야. 근데 저기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만 명이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1만 명에 22억이지. 7천 명에 22억 했다가 이게 바뀐 거지 이제. 그러니까 왜 바뀌었나 봤더니 이놈들이 이 힘들으니까 매년 해야 되니까 막 공고 붙이고 교수들 불러가지고 심사위원 만들어야 되고 심사를 하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저기 지들 힘들으니까 2년에 저렇게 붙였더라고요. 어쨌든 44억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저걸 끝나고 나서도 그 담당자한테 엄청 제가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보다도 이런 거 아니냐, 왜 이런 거 간파를 못 하느냐 했더니 회장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그냥 교수분들이 채점맨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못해요. 이렇게 된 거요. 뭐또 지들 알면서도 그렇게 또 핑계 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의서에다가 막 집어넣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이번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도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당연히 했죠. 그것도 또 여기 가까운 대전서 세종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또 서울로 가는 거야. 서울역 옆에 바로 뒤편에 보면은 서쪽으로 뒤편에 보면은 저기 철도 공사 건물 있어요. 9층인가 10층인가 거기 8층으로 가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9군데가 왔더라고요. 9군데. 먼저는 우리 할 때는 6군데가 붙었는데 9군데 왔는데 다 시원찮은데 거기가 대한정사가 또 왔어요. 또 왔길래 내가 아니 페널티도 없느냐, 지나면 돈을 반납했는데 어떻게 또 오냐,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 규정이 없대요.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세금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런데요 어린이 안전교육기관으로 딱 한 군데 지정받은데 거기가 가져갔어요. 또 우리가 또 졌어요. 또 졌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어린이 무슨 중앙이에요. 어린이 이름도 아리까리하던데 거기가 이제 어린이 쪽이니까 거기를 줘버린 거예요. 점수를 다 이런 그게 지금 100%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까지요. 작년 1년하고 올해 1년하고 저기 또 반납 또 이익 생깁니다.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청와대 민원 들어가요. 그리고 하청받은 사람이요. 하청받아 교육하는 사람이 부산 사람이 내가 또 아는 사람이요. 이게 컴퓨터를 하고 있다니까. 저걸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서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면은 저 공고 또 뜹니다. 저건 매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안고 또 한 22억에 10,000명이나 7,000명이나 또 뜰 거예요. 제가 반드시 저거 가져옵니다. 가져왔을 때 전국에 이런 데 떴을 때 여러분들요 그냥 정말 일주일에 4-5번씩 다녀야 된다니까. 전국을 다 동원해도요
이 강의 수가요. 저건요. 몇만 시간이 몇만 시간. 준비합시다. 여러분 기회가 상상 좀 기회. 한번 해보세요. 저것은요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 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막 이렇게 발 동동 구르고 막 열불이 나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 강연 많은 사람 되겠다 그러면요 막 저는 진짜 속된 말로 막 환장하려고 그래요. 막 어떻게라도 강의 좀 딱 만들어 놓고 강의할 수 있는 정도 촥 만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아. 이런 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의무화되어 있는 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생각하면 돼. 저것은요. 그 요식업이라고 그러죠. 그 식당 같은 거 하시는 분, 또 그 여관, 호텔, 숙박 이렇게 하는 요식업 그런 사람들은요 위생 교육을 매년 4시간 받아야 돼요. 거기 의무예요, 의무. 이거 한지 한 20년, 30년 됐을 겁니다. 지금도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으면 과태료가 요즘 50만 원이겠다, 80만 원 올랐다고 하더라고. 나 그저께서 알았어. 누가 그러더라고. 그 과태료 80만 원이라고. 우리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합 안전교육 1년에 4시간 안 받으면 과태료 얼마인지 아세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과태료 중에서 제일 많아요. 안전교육은 안 받으면요. 뭐 그냥 이런 위생교육도 안 받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요. 과태료 8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우리는 300만 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을 수가. 의무화돼 놔가지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저게 철밥통이죠. 그죠? 매년 해야 되고 법은 이건 시행되고 있고.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우리가 무르익일 때가 됐어요. 그리고요, 저런 안전교육 이제 전국에서 경쟁으로 붙는 데가 대부분이 대학교하고 우리하고 붙어요. 우리와 같은 협회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와 같은 협회는 거의 안 붙고요.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갈 때도 많고요. 되게 대학교로 붙어요. 대학교. 나는 이거 굉장히 불만이에요. 대학교에요. 뭐가 있냐면은 산학협력관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근데 이 산학협력관이 연구기관으로 돼 있어. 이 분류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고문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자격을 써놓고 정부 출연기관, 연구소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학교도 이게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니까 대학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이 말이 들어가요. 민법 제 3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법인. 이게 뭐냐면 장관법인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대학하고 굉장히 많이 붙는데 대학하고 붙기만 하면 우리가 져요. 하이 보통 진 게 아니야. 내가 지금도 뭐 동국대학교, 대학교라는 대학교, 이화여대 대학교, 대학교라는 대학교 붙어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 심사위원들이 교수분이니까. 교수분이니까. 이화여대 대학교다 그러면은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네임밸류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우리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작년, 재작년 9월 달에 어디 오고 붙어서 우리가 이긴지 아십니까? 대학한테 계속 깨지다가 동국대학에서 깨지고 하여튼 대학이라는 대학에서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슴을 치고 다녔어요. 저놈들이 산학협력관이 그거는 게 아니야. 산학협력관은 뭐냐면 대학에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체 학교하고 산업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학교가 강의실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임대 싸게 해주고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회사 산업협력관으로 들어오라고 해놓고는 거기서 있으면서 우리 과 애들 미리 좀 니네 여기서 취직시켜서 가도록 하라. 이게 산학협력이란 말이야. 그게 산학협력관이. 저게 무슨 연구기관이냐고. 맞지? 그러니까 저기 할 게 없으니까요.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서류상 만들어가지고 저걸 따먹는 거예요. 저 돈을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요. 아유, 난 걔를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요. 안전학과가 없는. 작년 재작년에요. 어디 오고 붙어서 제가 대학교를 박살낸 줄 아십니까? 어디? 서울대. 어이구. 최초로 어이구. 대학교 이기는데 서울대를 이겼다니까.
박수. 아,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소름이 끼치는데요. 아, 이 서울대 그냥 몇 년 동안 대학만 붙으면 다 됐다가 서울대를 박살내서 우리가 그것도 단둘이 붙었거든요. 서울대하고 우리하고 서울대 산업병원과는 우리하고 둘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것도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연구요. 야, 그거 이겼는데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싹쓸은 것 같더라고요. 내 기분이. 아, 그 뒤로 대학하고 붙으면 웬만한 대학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심지어는 대전에서 대전대학교, 한남대학교 이런 데고 붙기만 하면 다 졌거든. 근데 작년에 교직원 직무연수 보건대학교고 우리하고 보건대학교한테 내가 3번 깨져봤거든. 근데 보건대학교 딱 붙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1억 배정받아가지고 1000명 교직원 직무연수를 또 860시간을 따와가지고 우리가 또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이제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런 거 연구용 같은 거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거 이런 연구용요. 충남도청 거, 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거 이런 거. 자, 여러분들 국민체육진흥공단 그 연구용 같은 거 우리가 이걸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가 체육을 뭐 한다고. 근데요, 이게 공고가 떴는데 보니까 내용을 쫙 읽어봤더니 이게 체육시설, 큰 체육시설 뭐 몇 스퀘어미터, 몇 평방미터, 몇 평 이상 되는 큰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그죠? 그다음에 야구장, 그다음에 뭐 수영장, 볼링장 이렇게 큰 규모만요. 우리나라가 6만 군데, 6만 군데. 와, 놀랬어. 이 6만 군데가 뭐가 없냐면 안전 매뉴얼이 없어요. 안전 지침서가 없어요. 안전 지침서가. 그렇다고 이 안전 지침서 만드는 용역이 뜬 거예요. 그 어쨌든 체육 시설이지만은 체육이지만 뭐 체육 못 한다고 우리가 안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거 용역을 또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겨서 또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공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원하고 한 내가 10번을 갔을 겁니다. 10번을. 참여하고 같이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중간에 또 계약이라도 하고 뭐 했는데 하다가 중간에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니까요. 얘들이 위생 매뉴얼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위생. 보건 매뉴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 매뉴얼인데 보건하고 위생하고 묶어서 하나를 더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해가지고 이만한 책을 2권을 우리가 300권씩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해가지고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2권을 6만 권씩 인쇄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싹 뿌려져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런 체육시설, 큰 체육시설은요, 우리 협회에서 만드는 안전 매뉴얼을 책상 위에 탁 놓고 지금 6만 군데서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협회가 그런 협회예요, 여러분. 에?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안전교육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 우리 메인 사업은요, 그 사업이 메인 사업입니다. 이건 사실은 사이드예요. 뭐 메인 사이드로 꼭 구분할 건 없지만은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하지만은 이 안전 교육을 국민들한테 한다는 것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용역 사업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로만 바쁜 게 아니라 우리 있는 직원들은 지금도 아침에 직원 출근하면은 출근하자마자부터 다 조달청 검색부터 해요. 시간만 나면 검색입니다. 어디에서 뭐가 용역이 뜰지 모르니까. 그럼 용역이 뜨면은요, 약 기간 한 일주일 줘요. 일주일 동안에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되는 제안서를 다 만들어내서 제출하고 나면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와서 몇 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해라. 이렇게 해서 심사 받아서 가져오는데 잘 보세요. 다른 업체들은요, 이걸 못 온다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 받아오면은 그게 교육하는 용역을 받아왔을 때는 한 번에 1000시간, 2000시간, 800시간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필요하겠냐. 얼마나 필요하겠냐. 자, 지금 동국대학교에 원래는 2019년도에요. 자, 잘 보세요. 2019년도에 우리 이제 부산 지부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부산에 가면은 동아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캠퍼스가 부산에 3군데예요.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가지고 1, 2, 3, 4학년이 약 4만 명 정도 돼요.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동아대학교는 옛날에 88 올림픽 때인가요? 그때 하영주라고 레슬링 헤비급 선수가 금메달 한번 땄죠? 그게 동아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동아대학교. 근데 걔 하영주 하나 때문에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뜬 거예요. 지금까지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동아대학교 체육관 왔다고 그러면 목이 힘주고 다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우리가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 지부장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 화장품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부를 하다 보니까 동아대학교 잘 알으니까 그냥 동아대학교 강의실 하나 빌려서 뭐 엄청 많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내가 강의를 한 거거든요. 거기 다니면서. 그런데 그 김태형이라는 그 지부장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회장님, 회장님 좀 그 현명하신 머리 좀 빌려야 되겠습니다. 뭔데? 뭔 얘기야? 그랬더니 동아대학교의 이 총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김태형이라는 지부장이 동아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이 기획실장으로 있는데 아들하고 얼마나 형님하고 하면서 친하대요. 친하고는 이 부산 지부장도 거의 술태백이에요.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술 먹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먹는데 그 기획실장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총장이 바뀌었는데 나를 부르더니 내 임기 동안에 뭐 좀 획기적인 것 좀 하나 기획해와라 이런다는 거예요. 되게 지자체장이라든지 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회장이 되거나 무슨 뭐 시장이 되거나 군수가 되면은 자기 임기 동안에 좀 이렇다 할 거 실적을 꼭 내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총장이 강하다 이거야 그걸. 그런데 회장님 말다시피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죠. 회장님 무슨 좀 아이디어 좀 하나 해서 주시면은 제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 근데 그때 뭔 일이 있었냐? 2018년도예요. 2017년도지. 2017년도 5월 30날 뭐가 발효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 안전 교육 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기본법. 국민 안전 좀 틀리는 것 같으네. 하여튼 이런 법이 하나 지정됐는데 이 법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이 헌법. 아주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틀을 딱 만들어서 저걸 공포를 했어요. 공포를. 그래서 모든 게 여기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헌법을 따르듯이.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행안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각 부처에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규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딱 만드는 법이 뭐냐 그러면은 이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느냐? 교육부에서요. 뭘 만드냐 그러면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년에 51시간을 의무교육으로 안전교육. 이건 우리 공지사항에 나왔죠. 네? 저 기본법으로 그걸 교육부에서 만든 거예요. 저걸 만든 법을 제가 딱 공표한 걸 봤더니 이걸 보는 순간요. 이 자식들 봐라. 이건 말이 안 되네. 내린 거예요.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이제 나오네. 진기본법. 진흥기본법. 네. 예. 국민안전진흥기본법이 골자가 뭐냐 그러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무슨 얘기냐? 애기들 0세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안전교육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서 용어를 생애 주기별 안전. 이해 가시죠? 예. 그 말 들어봤죠? 예.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애 주기별 안전.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뭐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3세에서 5세 다 잘라가지고 생애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안전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온 것이 생애 주기별 안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말입니다. 안전에 대한 상식은 진짜 많이 알아요. 우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료실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면은 맨 먼저 생애 주기별 안전이라는 게 딱 뜹니다. 첫 번에 거기 안전진흥법 기본법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맨 첫 번에 생애 주기별 안전이라고 있어요. 그거 칼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프린트 한번 하면은요. 프린트 하면은 한 6, 700장 나올 겁니다. 6, 700장. 앞뒤로. 그 프린트해서 그걸요. 정말 여러분들 어디 제보하는 데 가서 제본 하나 딱 해놓으십시오. 그건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가지고 있는 거 똑같아요. 안전에 대한 전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 이 법을 교육부에서 제정해서 발표하는 순간 나는 저걸 보고 어떤 생각이 했느냐.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순엉터리네. 예? 어떤 놈이 이걸 만들었는지 이건 무식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뭘 만들었구나. 내가 그랬어요. 보는 순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대학이 빠졌어요. 대학이 빠졌죠. 대학이. 그렇잖아요. 왜 고등학교에서 끝나냐 이 말이죠. 대학교가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생애 주기별 안전이니까. 아니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간다든지 군대 가면 거기는 다 또 의무교육이에요. 맞죠? 그런데 왜 먹고 대학생들 시간 많은 애들 이 대학생들은 왜 이 교육을 의무교육을 빼놨냐 이게 얘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네. 그렇죠.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건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왜 대학생들 그러고 얘들은 금방 사회활동으로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얘들보다도 더 강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얘들 1년에 51시간 여기까지 받으라고 대학생은 빠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걸 굉장히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건 잘못됐다. 반쪽짜리 법이다. 저거 제정한 놈이 정신 나간 놈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늘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그 김태형 지부장이 그 얼마 전에 총장님이 바뀌었는데 뭐 획기적인 거 하나 좀 아이디어 좀 갖고 가겠는데 그 아이디어 갖고 와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묻는데 뭐 자기가 해낼 수 없어 나한테 문의여서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하는데 누가 않고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참 저런 걸 생각해내는 게요 내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내 머리 갖고는 내가 자신을 알아요. 내 자신을 아는데 내 머리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 쓰고 이렇게 이런 것도요 내 머리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저 위에 있는 분이요. 저 위에 있는 분이요. 다 일러줘요. 진짜요. 기가 막히게 일러줘요. 지금 지혜를 다 주셔요. 그래서 어느 날 쫙 생각을 한 2, 3일 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이거구나. 그걸 생각해냈을 때 막 그때 희열이라는 것은요 막 이건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뭐냐 이거요. 내가 어떻게 제안서를 만들었냐면 제안서 두께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지가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국민안전기본진흥법에 의해서 이 안전이 돼서 교육부에서 8 며칠 날 이런 초중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본 뜻의 생애 주기별 안전으로서는 벗어나는 일이다. 취지에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기지만은 동아대학교에서 이것을 정부 시책이나 교육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동조하고 따라준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동아대학교에서 4년간 어쨌든 졸업장을 가져가려면은 무조건 안전교육을 의무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 안전교육주사라는 자격증을 이 취득한 사람만이
졸업장을 준다. 그 의무화 시킨다. 그렇게 됐을 때 정부 시책이나 교육부 시책이나 이런 거에 발맞춰서 사학이지만은 우리가 이거 한다. 이렇게 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취지, 목적, 의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커리까지 다 짰어요 제가 지금. 33시간을 받아야 되는데 34시간 있구나. 34시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커리를 짜가지고 34시간을 봤는데 대학생들한테 34시간 받으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17시간 17시간은 그러니까 17 그죠? 예. 네. 17시간은 온라인. 대학생들이니까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거든요. 그 LMS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24시간 언제든지 들어와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그 17일은 온라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17시간은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받는다. 그런데 얘들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만 방학 동안만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자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그 다음 날서부터 한 일주일쯤 잡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또 기말고사 끝나면 잡고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서 한 반에 30명씩 가지고 저 프로그램을 짜니까요 15시간 하는데도 17시간 하는데도요 판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요 여기는 얼마만큼이냐면은 자 25만원씩 했어요. 내가 25만원씩 시간당 25만원씩 배정을 그러면은 한 강사 가지고 8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그러면 점심시간 빼면 8시간 나와요. 50분 수업. 그럼 뭐냐면 그 강사가 여기 애들 30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그 다음 시간은 이 B반 가서 똑같은 거 강의하는 거예요. 8시간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8시간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8시간을. 그러니까 힘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25만원씩 8시간이면 얼마야? 200만원이지. 그래 안 그래? 한 달에 하루 200만원이잖아. 하루 200만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짰냐? 부산 광안리나 어디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오피스텔 큰 거 2개 얻어놓고 남자 여자 뭐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남자만 사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해라 그 말이야. 먹고 자고 5일씩 강의하고 하라 이 말이야. 그럼 5일 강의하면 강사비 얼마 나와? 7만 원이지. 그죠? 그럼 6시 5시 오시면 끝나니까 뭐 여름방학 때였을 때는 뭐 해가 막 죽청이잖아. 가서 그냥 맛집 검색해가지고 좀 회도 먹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매년 10,000명 정도에서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저걸 다 짰는 다 해서 그래가지고는 2019년도에 이걸 갖다가 제안서를 갖다 줬더니 그냥 막 그리고 이게 한 사람당 23만 원인가 돼요. 23만 원. 우리가 지금 이게 43만 원, 48만 원 받잖아요. 23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또 내가 그 전부 찾아봤더니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학교에서 했을 때 지자체 부산시에서요 지원해 주는 게요 8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더라고. 한 사람당 8만 원. 그 다음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5만 원 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5만 원. 그럼 13만 원이죠. 13만 원인데 이게 여러분들처럼 이건 지원이 안 되거든. 자격증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는 지원돼요. 응시료. 그건 지원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8만 원. 이렇게 하면 지원받는 게 다 21만 원이지. 그죠? 그러면 이 3만 원 중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한 사람당 2만 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이까지 얼마냐고 1년 해봐야. 그리고 이게 만약에 딱 동아대학교에서 시행이 된다라고 딱 했을 때는 전부 기자들 붙어가지고 9시 메인 뉴스부터 시작해서 사학에서 이런 기가 막힌 아이들을 통해서 얘들이 자 안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갖고 나가면은
취업도 잘 되고, 그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동아대학교 사학에서석을 앞장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침 메인 뉴스에 나옵니다. 9시 뉴스에 나온다니까.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몇십억 줘도 전 방송에서 이런 거 못 나옵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위상이 왕창 높아지면서 진짜 멋진 아이디어죠. 그래서 무조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들떠 있는데 2020년도에 뭐가 왔어?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아쉬워했는데 돌아보니까요, 코로나 온 게 저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준비할 기간이 있잖아. 저걸 한다고도요, 가서 감동시킬 만큼 그때 안 됐어. 강사들이. 그 나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 것도 이렇게 막으셔, 저 위에 분이.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임마. 다른 준비나 더욱 있어. 아이고,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쁜 김에 10분만 쉬어요. 기쁜 김에 10분만 쉬자고.